와, 이 소리가 잘 들리. 와, 야, 소리 미쳤다. 와, 이거 감동인데요? 이게 왜 가성비란지 알 거야. 소리 자체가 이미 가성비라고 외치고 있어요. 가성비. 왜 사람들이 독거미인지 알 것 같아요. 가이 키보드는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다른 키보드 못 쓸 것 같아요. 와, 세상에 30만원 소리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저도 독거미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K85 제품 리뷰했었고요. 그리고 30만원짜리 리뷰했었는데 가장 가성비 중에 가성비를 할 수 있는 독거미 키보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기대가 돼요. 사실 제가 키보드에 대한 부분은 욕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리뷰한 내용처럼 여러가지 키보드들을 쓰다 보니까 좋은 것도 한번 써보고 가성비 제품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안 좋은 제품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성비 중에 가성비다. 정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중국의 습격, 중국의 대반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그 정도로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구매했고요. 제가 이 구매를 언제더라? 쿠팡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주문은 12월 15일 날 했고 오늘이 28일,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걸렸네요. 약 2주 정도 걸린 시간입니다. 가격은 42,500원 줬습니다. 쿠팡이 제일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서 구매하게 됐어요. 박스부터 한번 볼까요? 박스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커니컬 키보드.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F87이라 되어 있는데 87키란 얘기겠죠. 그리고 게스켓 스트럭처, 쿨 백라이트 이펙트, 4만원대의 백라이트 효과까지 있는 것, 굉장히 가성비죠. 왜냐? K85 제품은 9만원대의 키보드였는데도 백라이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 독거미 제품 자체는 백라이트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합니다. 중요한 스펙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화면에 표시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키보드 덮을 수 있는 덮개겠죠? 중국어. 영어도 있긴 한데 읽기가 좀 힘듭니다. 나중에 그림만 보고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명서는 안 보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게가 묵직하네요. 야, 이쁘다. 딱 보자마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케이블과 이 축이 또 하나 따로 되어 있네. 이건 뭐지? 그리고 뽑을 수 있는 거, 스위치와 키보드 키캡을 뽑을 수 있는 집게가 있고 USB-C 타입 A to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와, 이 소리가 잘 들리. 와, 야, 소리 미쳤다. 와, 이거 감동인데요? 이게 왜 가성비란지 알 거야. 소리 자체가 이미 가성비라고 외치고 있어요. 가성비. 뒤쪽에는 키보드를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을 4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언박싱 해가지고 잠깐 만져봤는데도 감동입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와요. 여기 머리카락이 새 제품 아니야? 이거 머리카락이 끼워서 왔어. 와,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은 이어져야 되죠. 실제 2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요. 사용해본 결과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황축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쿠팡 페이지에서 잘못 보고 구매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주 황금축으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좀 비슷하죠? 황축이나 우주 황금축이나 좀 헷갈려가지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황축도 한번 사서 써볼 예정입니다. 디자인과 색상 및 외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전체적인 키보드 디자인은 이 둥글둥글한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각진 키보드만 사용해 오다가 둥글둥글한 느낌을 쓰게 되니까 모난 내 성격도 이제는 둥글어. 제 방에 있는 데스크 테리어 색감 자체가 블랙 앤 우드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색감을 맞춰서 블랙 톤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키보드가 제법 두툼한데요. 이 안쪽에 흡음재와 보강재를 넣어둬서 이런 두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 배터리도 4000mAh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툼한 편이에요. 여기 키캡은요, 측각 키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색감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요. 키캡의 퀄리티도 레오폴드 키캡처럼 아주 좋은 퀄리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볼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키보드 타건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 30만원 게이밍 키보드를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맛을 맛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키보드를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와, 세상에 30만원 저리 가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30만원 키보드 역시도 게이밍 키보드였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 거였습니다. 폴링 레이트도 빠르고요. 좋은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실상 타이핑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커스텀 키보드 자체가 느낌이 더 좋습니다. 독거미 키보드의 스테빌라이징과 흡음재가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페이스에 스테빌이 걸리는 소리 없이 확원이 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실제 독거미 사용자 후기에도 와 미쳤다라는 후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키보드입니다. 국산 20만원대 키보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흡음재라든가 공장 윤활 적용, 거기에 PCB까지 얇은 것까지 들어갔다 하는데, 사실 키보드를 전문적으로 모르는 입장에서도 일단 키보드에 많이 깔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은 키보드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이 독거미인지 알 것 같아요. 가히 키보드는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다른 키보드 못 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저는 독거미 매니아, 스파이더맨이라 불러. 다양한 RGB 색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색상도 다양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RGB 설정하는 방법은 내용이 좀 많아서 영상에는 다 올리지 못하고 자세히 보기란 블로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도 존재하고요. 키보드 하이엔드급에서나 살펴볼 수 있는 키보드 측면 RGB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 이게 사기급이라는 거. 정말 가성비 제대로라는 겁니다. 설정 모드는 2.4GHz USB 동글, 그리고 충전과 함께 사용 가능한 유선, 3개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와 일반 이 급을 나눌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동글 유무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차이는 이 스위치 방향이 일반 독거미 F87은 역방향이고요. 프로 모델은 정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타건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압이 40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스펙표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도각도각 소리도 나고 타이핑 시 통림이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페이스바 역시도 스테벨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타이핑에 매우 훌륭하죠. 2주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키보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한번 좋은 것을 맛보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키보드 정말 가성비고 정말 제대로예요.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었을까?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단점이 보이죠. 그래서 단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4000mAh라서 넉넉한 편인데요. 이상하게 배터리가 빨리 닳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충전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귀찮기도 하죠. 이럴 거면 그냥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질 자체가 고급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키보드의 플라스틱 재질이 저렴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차피 가성비로 나온 제품이라 크게 개의치는 않을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맞췄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죠. 뭐랄까 키보드 공방에서 금방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측면에 RGB 표시창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왜 단점이냐? 물론 하이엔드 키보드나 게이밍 키보드를 의식해서 그런 것도 만든 느낌인데 굳이 측면에 RGB를 넣어두었어야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측면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실제 타이핑을 하면서 키보드를 보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에 굳이 이런 RGB를 넣어둬서 배터리 소모를 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기능적으로 당연히 끄고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왜 넣었냐 이거죠. 여기를 좀 줄이고 배터리 효율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어떠했을까 합니다. 또한 다른 리뷰어들은 배터리 표시창이 이동키 위에 있어서요, 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있어야 할까 싶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면 알아서 하면 되니까 표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기능 굳이 넣어주었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불호였어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 독거미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에 나온 디바이스들의 대다수가 고속 충전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망가진대요. 이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5V에 0.6A로 충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에 이런 규격이 과연 있는가 싶어요. 저속 충전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유선으로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속 충전이 망가지게 되면요, 블루투스와 2.4 이 동굴에 대한 부분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고속으로 충전
충전하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듈 자체가 망가진다고 하니까요. 유선으로밖에 쓸 수 없다 하니까 반드시 저속 충전기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성비인가 싶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했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죠. 현재는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정식 발매품이 되어서 가격이 많게는 2만원, 적게는 만원씩 조금씩 더 붙습니다. AS 비용이라 생각해서 구매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미 이 키보드 자체가 5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죠? 3만원대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인가 가격 역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국내 정발을 이용하면 가성비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으로 남게 되죠. 이 부분은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측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측각 키캡이라서 별 상관 없겠지, 어쨌든 키보드 안 보고 치니까 상관없겠지 라고 해서 그냥 사용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 타이핑을 할 때 문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이 숫자 키라든가 특수 기호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차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 RGB를 켜놓게 되면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터리 절약 차원에서 다 꺼놓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측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옵션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측각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요. 어떤 사람은 측각, 어떤 사람은 무각, PBT 키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전체 서바 총평입니다. 2024년도에 나온 이 제품이었고 2025년도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독거미 가성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가볍기도 하고요. 내구성도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서 앞으로 계속 쭉 쓸 듯해요. 이런 제품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중국 업체끼리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독거미 살펴보면 기존에 나왔던 키보드들의 그 모든 장점에 대한 기술력들이 모여진 느낌이거든요. 여러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기능,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USB 리시버 형태의 연결, 사용자 입맛에 맞게 교체가 가능한 핫스와 스위치, 좋은 품질의 PBT, 키보드 내부에 들어가는 스테빌라이저와 흡음재, 그리고 RGB 백라이트와 가스켓 마운트 구조 등 모두 고급진 키보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던 구성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한 곳에 다 총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키보드 회사들처럼 극 나누기 없이 한 곳에 몽땅 넣어서 그냥 가성비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이러니 독거미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것이고 더 많은 독거미 매니아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또한 기존 유명 키보드 브랜드들도 이런 독거미 제품을 보고 덩달아서 가격도 낮추고 R&D에 투자를 많이 해서 키보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써봤습니다.